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 12라운드에서 레반테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멀티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식 경기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시즌 초반 고생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확실히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더 올라와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0607 시즌 페르난도 토레스 유니폼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한번 입고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게 M이거든요. 역시 살을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우승 경쟁을 하길 원합니다. 공식 경기 4연승, 라리가에서 11경기 무패.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본색을 드러낼까요? 그렇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 경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누굴까요? 훌리안 알바레스? 맞습니다. 코케? 맞습니다. 호세 히메네스 맞죠? 얀 오블락 맞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선수는 여전히 앙투안 그리즈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투안 그리즈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또영주TV와 함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그리즈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함께 가죠. 렛츠 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9일 새벽 라리가 12라운드에서 레반테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2분에 바리오스의 크로스를 데라푸엔테가 골키퍼 손 맞고 다시 맞으면서 자책골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출신의 레반테 레프트백 마노 산체스가 골을 넣으면서 1대1 대등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후반전 앙투안 그리즈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리즈만은 등장하자마자 이 경기에 결승골을 넣었고 그리고 80분에 추가골을 넣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이 경기의 MVP는 훌리안 알바레스로 선정이 됐지만 그리즈만의 결정력 그것이 빛났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승점 3점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XG값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14 레반테가 1.19니까요. 3대1이란 스코어가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였어요. 점유율에서 74%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레반테가 점유율은 26%였는데 레반테는 세트피스 공격, 역습 이걸 통해서 골을 노려봤지만은 한 골에 그쳤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알바레스의 프리킥이 VAR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슈팅을 25개 했고 유효 슈팅을 10개를 했습니다. 반면에 레반테는 슈팅 6개, 유효 슈팅 3개를 기록했죠. 역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코너킥을 무려 21개나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트피스 상에서 골을 만들지는 못했죠. 알렉스 바이나,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데드볼 상황에서 킥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너킥 상황을 제대로 이용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좀 뼈아프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기에서 오른쪽 라인 공격이 너무 눈에 들어왔어요. 오른쪽 라인은 오른쪽 윙어인 아들 시메오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마리오스, 그리고 라이트백인 요렌테까지 3명이 연동하면서 계속해서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들 시메오네가 순간적으로 라인을 벌려놓으면 중앙 쪽,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바리오스라든가 요렌테가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 또는 아들 시메오네가 중앙 쪽으로 수비를 끌고 가면 바리오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측면에서 볼을 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선수는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오른쪽 라인을 파괴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 공격 루트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은 아쉬웠어요. 바에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에나나 루제리의 크로스를 이용하는 공격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에나가 측면으로 넓게 빠져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루제리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언더래핑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많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 루제리가 바이나 뒤쪽으로 오버래핑 할 때에도 그렇게 효과적인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에나가 왼쪽에서는 홀로 공격을 책임지다 보니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거리 슈팅 또는 왼쪽에서 크로스가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의 경우 오른쪽 라인에서 시메오네, 바리오스, 요렌테를
같이 연동시킨다면 왼쪽에서는 훌리안이 좀 빠지면서 바에나, 훌리안, 루제리가 좀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루제리도 시즌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바에나라든가 훌리안하고의 호흡은 아쉬움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훌리안과 셀로트가 같이 나왔을 때는 셀로트가 전방에서 위치를 잡으면서 득점을 노릴 때 훌리안이 폭넓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훌리안이 박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훌리안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맞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셀로트가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훌리안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득점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셀로트가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리안, 셀로트 투톱이 힘을 발휘한다는 느낌은 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에나, 코케, 바리오스, 시메오네가 끊임없이 뛰었고요. 여기다 루제리, 요렌트도 폭넓게 움직이면서 공격 가담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가운데 3골이 터지면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그리즈만의 2골이 터진 걸 생각한다면 시메오네 감독의 교체 전술도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시메오네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선발은 11명이지만은 우리 팀은 원팀이다, 한 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선발로 누가 나오든 교체로 누가 나오든 우리는 팀으로서 움직인다, 이것을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죠.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공식 4연승을 기록했고요. 라리가에서는 11경기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라운드 에스파뇰전 충격의 패배 이후에 이후 11경기는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리그 전 경기 선제골을 넣고 있어요. 그만큼 선제골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에스파뇰전도 그렇고 4경기 무승부도 그렇고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역시나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주중에 펼쳐진 생질로아즈전까지 생각한다면 그 경기도 3대1 승리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올라가고 있다, 업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4연승 달리는 동안 11골 넣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3골씩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그리즈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즈만은 이 레반테전에서 61분에 교체 출전했고요. 셀로트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셀로트가 이 경기 내내 부진했어요. 그에 비해서 그리즈만은 들어가자마자 1분도 되지 않아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80분에 또다시 한 골을 넣으면서 세게골까지 장렬시키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29분 출전했는데 2골을 넣었어요. 기록을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슈팅 3개에서 유효슈팅이 2개고 2골입니다. 그만큼 결정력이 대단했다는 거고, 패스 성공률은 95%예요. 19번 패스를 시도해서 18번 성공시켰거든요. 그리고 키패스를 3개나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격 쪽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지만 사실 최근 그리즈만의 활약을 보면 놀랍습니다. 물론 시즌 초반에 부진했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올 시즌 초반까지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징 커브가 온 것이 아닌가. 34살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에이징 커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그리즈만은 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드리드 더비에서 골 넣기 시작하면서부터 파괴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올 시즌 공식 16경기 671분 소화해서 5골 넣었고요. 라리가에서 12경기에서 4골, 그리고 2경기 연속골 넣었습니다. 마드리드 더비 이후에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 있고, 최근 2경기 연속골, 최근 2경기에서 무려 3골을 넣으면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사입니다. 코케와 함께, 시메오네 감독과 함께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461경기 뛰면서 203골 93도움을 했습니다. 203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그리즈만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리즈만이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올 시즌 초반까지 부진했던 게 사실이고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겉도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때 그리즈만은 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시메오네 감독이 그리즈만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올 시즌 전 경기 출전하긴 했지만 이 16경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선발은 7경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선발로 나와서 90분 풀타임 소화한 경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리즈만의 체력을 관리해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34살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올 시즌 초반까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시메오네 감독의 선택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즈만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즈만은 나는 선수로서 벤치에 앉아있는 것보다 뛰고 싶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프로 선수이고 팀을 돕기 위해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멀리 가기 위해서 선발 출전하는 선수도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도 모두 경기 때마다 스위치를 켜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그리즈만은 팀을 위해서 벤치에서 시작하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임무라면 소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시메오네 감독도 지금의 그리즈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선수가 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발로 뛰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을 그리즈만에게 정확하게 설득할 수는 없지만 팀을 위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 즉 팀을 위해서는 그리즈만이 벤치에서 시작할 때 힘을 발휘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 그리즈만이 슈퍼서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즈만이 가동되는 플랜 B는 위력적이에요. 그럼 플랜 A는 어떤가? 오히려 플랜 A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훌리안 알바레스는 돈처치예요. 누가 봐도 공격의 중심이고 에이스입니다. 공식 15경기에서 9골 4개의 도움을 했고 리그에서 7골 2개의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볼을 잡았을 때 확실히 공격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죠. 문제는 훌리안 알바레스의 파트너 문제예요. 그리즈만이 교체 출전한다면 선발로 누가 파트너로 기용이 될 것인가? 알렉산더 셀로트? 셀로트 부진합니다. 셀로트 이대로 가면은 이적할 수도 있어요. 셀로트 더 분발해야 됩니다. 셀로트가 공식 14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했거든요. 이 2골은 리그에서 터진 2골입니다. 셀로트가 지난 시즌 선발 교체 가리지 않고 폭발력을 보여줬던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리그에서 20골 이상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부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셀로트가 조금 더 분발할 필요성이 있고요. 라스파돌이 적응을 제대로 했나요? 라스파도리는 제가 보기에는 기회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공식 9경기에서 1골 1개의 도움을 했습니다만 리그 7경기에서는 무득점이거든요. 물론 라스파도리는 선발보다는 교체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첫 번째 교체 옵션은 그리즈만이 될 거기 때문에 라스파도리의 입지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바에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메오네 감독도 바에나는 골문 가까이 중앙 쪽에서 기용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왼쪽 라인에 니코가 있고 알마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에나를 중앙 쪽으로 돌려놓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에나를 기용해서 사사이에 한 자리 주던가 아니면 4-2-3-1에서 차전방 밑에 기용하던가 그러면서 바이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바이나는 출전하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이건 욕심일 수도 있어요. 바이나가 부상이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바이나의 공격 포인트가 적은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야 된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죠. 공식 10경기에서 1골 1개의 도움에 멈춰 있으니까요. 물론 시메오네 감독은 그리즈만을 선발로도 활용할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는 1.5군이라고 봤을 때 과연 선발로 훌리안의 파트너를 누구를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메오네 감독은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셀로트가 조금 더 살아나야 돼요. 셀로트는 장점이 많은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셀로트 같은 스타일이 셀로트밖에 없어요. 그걸 고려하면 셀로트는 조금 더 분발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바에나를 선발로 많이 쓸 것 같아요. 플랜 A는 바에나를 중앙 쪽에 쓰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왼쪽에 니코라든가 알마다를 경쟁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공격 얘기를 했는데 공격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이 너무 불안해요. 왜 그런 거야? 아니,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이 너무 불안해. 물론 중앙 수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이거 너무 불안한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1분 코너킥 상황에서 마노 산체스에게 실점하는 장면. 마노 산체스가 뒤에서 돌아오는데 아무도 마크를 안 해.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더 실점할 수도 있었어요. 얀 오블락의 결정적인 선방 두 차례가 없었다면은 실점을 더 했을 겁니다. 그럼 이 경기 승점 따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다가 종료 직전에 알바레스의 골은 VAR로 취소가 됐는데 알바레스가 아니라 동료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얀 오블락의 플레이를 방해했죠. 그래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고 골은 취소가 됐지만 이거는 거의 실점과 같은 장면이죠. 그만큼 세트피스에 약하다는 겁니다.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총 20골을 실점했다고 해요. 헤더로서 6골, 세트피스에서 7골을 실점했다고 하는데 세트피스 수비 해결해야죠. 네, 수비 쪽에서의 조직력 더 높여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공격에도 적용이 돼요. 코너킥을 21개나 얻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의 골이 없었거든요. 물론 훌리안 알바레스의 프리킥이 엄청나게 위력적인 것도 있었고 코너킥을 다양하게 처리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만 근데 골로 연결되는 장면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죠. 바이나라든가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킥이 정확한 선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연마하고 다듬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아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진 면모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 느노르망은 부상입니다만 호세 히메네스, 바에나, 카르도소 이런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왔거든요. 이제는 더욱더 짜임새를 보여줘야죠.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한 변화가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만들어가는 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후반기에는 파괴력을 보여줘야 되고 후반기에는 결과를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건 희소식이 아닌가. 그래서 후반기가 더 기대되는 건 아닌가. 우승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즈만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도 아직은 그리즈만이죠.